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5년 2회 정기기사 실기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 1회차도 KC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라 어렵다고들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회차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의 어렵고 쉽고의 기준은 60점을 넘을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1회차 시험은 기출문제를 조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응용을 해서 아니면은 비슷한 문제 감으로 이렇게 좀 찍어서 60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회차 실기시험은 감으로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필기 문제에서도 기억하기 좀 힘든 공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KC라든가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그 다음에 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신규 문제로 또 출제가 됐고요. 직무고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출제된 문제로 다시 출제가 됐긴 했는데 맞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회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 저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실 건데요, 아무리 기출문제가 적게 나왔다고 해도 50점 이상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 이후에 필기를 공부할지 다른 것들을 공부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거지, 요번에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60점을 넘을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출문제 공부 안 하시고 필기를 공부한다던가 아니면은 KC를 공부한다던가 이러시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회차 KC 거의 한 40점 가까이 나왔죠. 근데 요번에 KC 몇 점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기출문제는 베이스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끝난 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번 회차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죠. 11월 달에 또 3회차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매번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60점 넘을 수 있는 그런 시험 꼭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컨디션으로 쭉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년 2회 정기기사 실기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 순서는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부터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 그리고 새로 출제된 문제 순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낙격 정기기사 실기 2011년도 1회 13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세 개의 접지극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과 같이 저항을 측정한 값이 G1과 G2 사이는 30옴, G2와 G3 사이는 50옴, G1과 G3 사이는 40옴 이었다면 G3의 접지 저항 값은 몇 옴인가? 자, 여기서 이 G3 요 저항 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 문제는 콜라우시 브릿지법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인데요, 유사한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회차에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로 해서 숫자도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풀어보면 G1과 G2, G1 플러스 G2가 30옴, G2 플러스 G3가 50옴, G3 플러스 G1이 40옴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고요, 요 세 개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식이 G1 플러스 G2 플러스 G2 플러스 G3 플러스 G3 플러스 G1이다. 자, G2, G2, G3, G3, G1, G1 다 두 개씩 있죠.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G1 플러스 G2 플러스 G3의 2배다. 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여기 요 세 개를 다 더한 값이죠. 세 개를 더하면 12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G3 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G3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는 G3의 곱해진 값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지요. 네, 120에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G1, G2는 G3의 더해진 값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빼줍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G1, G2, G1 플러스 G2가 35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5옴을 적용하면 이때 G3 값은 얼마다? 3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콜라우시 브리지법인데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우리가 요 저항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값과 연결되어 있는 저항값 50옴과 40옴이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되어 있는 값은 더해줍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40.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요 30옴은 빼줍니다. 30옴. 그리고 전체를 2로 나눠요. 이렇게 해도 G3의 저항값이 30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예, 나학격 전기기사 실기 2013년 1회 3번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 문제 한번 읽어보면 지상역률 60%의 부하에 100kVA를 공급하는 전격 용량 100kVA의 변압기가 있다. 예, 역률을 90%로 개선하여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소요되는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몇 kVA인지 계산하시오. 자,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물어봤지요. 예, 우리 자주 사용하는 콘덴서 용량 공식이 뭐죠?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다. 예. 요 공식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요 교재 해설에 보면 여기는 사인 세타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 공식과 이 공식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서의 요 P는 유효 전력이고요. 여기서의 이 P는 피상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의 구분은 뭘로 할 수 있죠? 단위로 할 수가 있지요. 유효 전력은 킬로와트의 단위를 사용하고요. 피상 전력은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서 피상 전력이 적용되는 공식을 사용한 이유는 문제에서 유효 전력을 주지 않고 피상 전력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두 개의 결과값은 똑같다는 거, 뭐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이걸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상전력으로 사용되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피상전력은 부하에 100kVA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kVA 적용하고요. 사인 세타 1은 여기서 사인 세타 1, 요 세타 1이 개선전 역률값 코사인 세타 1, 이 세타랑 동일한 값이 되겠죠. 그죠? 각도가 코사인 세타 1, 그러니까는 개선 전 역률이 될 거예요. 그 역률은 60%, 0.6이랍니다. 그래서 요 세타 1을 구하면, 세타 1을 구하면 코사인 넘어가지요.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넘어가면 뭐가 되죠? 아크가 되죠. 아크. 그래서 여기 코사인, 아크 코사인 0.6 이렇게 적용하면 세타 1은 53.13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타 2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세타 2는 개선 후 역률이에요.
그죠? 개선 후 역률 90%랍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2는 0.9가 되겠네요. 여기서 세타2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넘겨주면 세타2는 아크 코사인 0.9다. 예. 요거 고학력 계산기로 계산하면 세타2는 25.8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1 여기다가 53.13도, 세타2 여기다가 25.85도를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100은 뭐라고요? 피상전력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고학력 계산기에 계산하면 36.4kV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콘덴서 용량이 되겠죠. 예,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탄젠트를 사용하는 그런 공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로 2번,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 전력의 증가분은 몇 킬로와트인지 계산하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률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효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이, 여기 이 삼각형이 역률을 개선하기 전의 삼각형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콘덴서를 적용을 하면 콘덴서 용량만큼 무효분이 줄어듭니다. 콘덴서 용량만큼. 네. 그래서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변압기에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변압기 용량 몇이에요? 여기 100kV 암페어 변압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피상분을 100kV 암페어까지 늘려야 돼요. 자, 여기서 무효분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럼 요 피상분은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피상분을 100kV 암페어까지 늘리는데 콘덴서가 이만큼을 줄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콘덴서가 얼마큼 줄였어요? 예, 36.4만큼 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제에서 유효전력의 증가분이라고 그랬어요. 유효전력은 어디죠? 요 삼각형의 요 밑변이죠. 밑변. 증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개선 전의 삼각형. 여기서의 유효전력 구할 수 있겠죠. 그죠? P1이라고 합시다. 네, P1. 그 다음에 개선 후에 유효전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P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증가분은 P2에서 개선 전에 유효전력을 빼면 증가분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개선 후의 유효전력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세타 개선 후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은 피상전력이 되겠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요 P2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피상전력이 넘어갑니다. 그럼 P2는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2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P1 구해볼까요? 그러면 P1은 요 파란색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세타 1은 피상전력은 100kV 암페어로 동일해요. 예. 요 분의 P1 역률 개선 전의 유효전력이 되겠죠. 여기서 피상전력 이렇게 넘기면 P1은 피상전력 곱하기 개선 후 역률이 되겠습니다. P2에서 얘에서 P1을 빼야지요.
그죠? 그래서 빼면 증가분 P는 P상전력의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P상전력의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빼면 P상전력으로 묶으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P상전력 몇이라고요? 100kV 암페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는 개선 후 역률이에요. 그래서 0.9. 코사인 세타 1은 개선 전 역률 0.6 해서 고학용 계산기 두면 이때의 요 유효전력 증가분은 30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합격 전기기사 실기 2019년 1회 9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 기동 회로이다. 그림의 무접점 회로를 보고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선 가로 1번은 자동제어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회로도 요거 유접점 회로죠. 시퀀스입니다. 자, 보면 요 게이트를 보고 요 무접점 회로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 게이트는 뭐죠? 요 게이트는 OR 게이트죠. OR 게이트는 병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덧셈 개념이지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좀 보면 병렬이에요, 그죠? 병렬. 그럼 PB1과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지요? MC네요, MC. 그래서 PB1과 MC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B1과 MC가 병렬로 연결된 게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얘는 뭐죠? 얘는 엔드 회로죠. 엔드 회로는 직렬 개념. 그 다음에 곱셈이지요. 엔드는. 자, 그래서 엔드는 직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애와 여기서 나오는 것과 PB2가 직렬로 가는데, PB2의 얘가 뭐죠? 여기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부정은 비접점이에요. 그래서 비접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출력이 뭐지요? 출력이 이렇게 해서 출력이 이제 MC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MC는 RL 레드 램프가 되겠죠. 레드 램프와 출력이 동일하고, 여기서 보면 GL 램프의 부정이다. 그래서 RL 램프에는 A 접점, GL 램프에는 B 접점을 적용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또 논리식으로 나타내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자, 보면 우선 MC 출력은 MC와 PB1이 요거 뭐예요? OR이죠? 덧셈 개념입니다. 그래서 PB1과 MC를 더해주고요. 요 더한 값하고 PB2는 어떻게 해요? 엔드 게이트는 곱셈이죠? 곱셈 PB2다. 그런데 PB2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RL은 MC와 같고, 그 다음에 GL은 MC의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OR과 AND 게이트. OR은 병렬 개념, 덧셈 개념. AND는 직렬 개념, 곱셈 개념이라는 거.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합격 전기기사 실기 2019년 2회 2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계정기 동작에 필요한 지락시의 영상전류 검출 방법 3가지. 요건 단답형이에요. 그죠? 예, 암기해서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ZCT를 이용하여 검출, Y결선의 잔류 회로를 이용하여 검출, 3건선 CT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 나합격 전기기사 실기 2013년 1회 13번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문제를 보면 삼상 송전선로 3km 지점에 1000kW 역률이 0.8인 부하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100%로 개선하였다. 한상당 임피던스는 0.3 플러스 J 0.4 옴/킬로미터, 말단부의 전압은 6000V로 일정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임피던스 복소수로 줬지요. 요 앞에 실수가 저항이 되겠고요. 요 뒤에 허수가 리액턴스가 되겠죠. 요게 이제 선로에서의 리액턴스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 가로 1번을 보면 역률 개선 후에 전압 강화는 개선 전에 몇 %인지 계산하시오. 자, 요런 걸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100리터의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20리터의 물은 100리터의 물의 몇 %냐 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죠? 얘가 기준이 돼서 100리터 분의 20리터 %니까 곱하기 100 하면 20%다. 우리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죠? 네. 기준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도 역률 개선 후에 전압 강화는 20리터의 물은 개선 전에 몇 %인지 계산하시오. 100리터의 몇 %인지 계산하시오. 네, 요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기준은 개선 전에 전압 강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개선 전에 전압 강화 분의 개선 후에 전압 강화 곱하기 100.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개선 후의 전압 강화, 개선 전의 전압 강화부터 볼까요? 개선 전의 전압 강화. 우리 전압 강화 공식 어떻게 되죠? 요거 3상입니다. 3상. 자, 3상에서의 전압 강화는 3상에서의 전압 강화는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다. 요렇게 구합니다. 요게 이제 전압 강화, 3상에서의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여기서 요 전류에다가 우리 유효 전력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그죠? 여기서 전류 i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해 볼까요? 그 루트 3 v 코사인 세타에 넘어가서 어떻게 줘야 돼요?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 분의 p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전류 I 대신 얘를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 분의 p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정리를 해보면 루트 3 약분되고 코사인 세타 여기 곱해지면 코사인 세타 약분되고 이쪽으로 되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지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뭐죠?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전압 강화 공식은 요렇게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얘 가지고. 자, 얘를 이렇게 올려서 얘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자, 우선 전압은 6000V 줬네요. 6000V 분의 P는 1000kW 줬네요. 그러면 1000kW니까 10의 3승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저항 0.3 줬는데 여기서의 저항은 옴 단위입니다. 옴 단위. 근데 문제에서 준 단위는 뭐죠? 옴 퍼 킬로미터 줬어요. 옴 퍼 킬로미터. 자, 그러면 옴 퍼 킬로미터, 얘를 옴 단위로 만들고 싶어요. 옴 단위로 얘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옴 단위가 될까요? 킬로미터의 단위를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옴 단위가 되겠죠. 그죠? 옴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옴 퍼 킬로미터인 저항의 단위에다가 거리 보니까 3km라고 문제에서 줬네요. 3km. 그래서 여기다가 3km를 이렇게 곱해주면 옴 단위의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나머지 플러스 리액턴스도 마찬가지로 0.4에다가 거리를 곱해줘야죠. 거리.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아까 전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죠. 이게 개선 전이니까 개선 전 역률은 0.8이네요. 그러면 역률 0.8에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죠. 네. 그래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00V 나오네요. 300V. 300V. 얘가 뭐지요? 개선 전에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개선 전에 정압 강화나 그래서 개선 전에 전압 강화는 300이고요. 자, 여기서 개선 후에 전압 강화인데 개선 전과 개선 후가 달라진 건 뭐죠? 역률값이죠. 역률값. 그래서 여기 이 공식에다가 역률 얘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역률을 100%로 개선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얘가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고 사인 세타는 0이 되겠지요. 그러면 얘는 0에다가 1을 나누면 0이잖아요. 그죠? 0에다가 3 곱하고 0.4 곱한다고 뭐 수가 되는 건 아니죠. 0입니다. 0. 그래서 요 식은 그냥 요런 식이 되겠네요. 요런 식. 그래서 얘가 역률을 개선하고 나서의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150 나옵니다. 150. 그래서 여기서 개선 후에 전압 강화 150을 적용해주고 100을 곱해주면 50% 나오네요. 50%. 그래서 역률 개선 후의 전압 강화는 개선 전에 50%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볼까요? 가로 2번. 개선 후, 역률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몇 %인지 계산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우선 전력 손실 공식이 뭐죠? 3상이니까 3i 제곱 r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i 우리 좀 전에 유효 전력으로 했을 때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이렇게 정리했죠. 여기서도 얘를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의 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그럼 얘를 제곱을 적용하면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은 뭐예요? 3이지요. 전압의 제곱, 역률의 제곱, 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예, 곱하기 저항값. 얘랑 약분되면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 역률의 제곱 분의 전력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다. 이런 공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식 사용할 거예요. 이 공식.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지우고 자, 한번 봅시다. 자,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몇 %인가? 개선 후의 전력 손실 P2라고 할까요? P2 대 P1은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V 전압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역률을 개선한 역률이에요. 그죠? 개선된 역률이에요. 요거 분의 P의 제곱 R 대 전압의 제곱 코사인 얘는 개선 전 역률이 되겠고요.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젠 비례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자, 비례식은 가까운 거 곱한 값과 먼 거끼리 곱한 값이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P2는 P2 곱하기 전압의 제곱 역률의 제곱인데 개선 전 역률이네요. P의 제곱 곱하기 R은 이렇게 곱한 거 P1의 V 제곱 개선 후의 역률이죠. 개선 후의 역률의 제곱 P의 제곱의 R이다. 두 개 같아야 돼요. 근데 양변에 같은 것들은 지워줄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의 제곱 지우고요. 전력의 제곱 지우고 저항의 제곱 지우고.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죠?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의 제곱분의 1은 P1 곱하기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얘만 남네요. 그죠? 우리 개선 후 전력 손실은 개선 전 전력 손실의 몇 %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겨줍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돼요.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코사인부터 적어줄게요. 코사인 세타 2 개선 후 역률의 제곱 분의 개선 전 역률의 제곱 곱하기 P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개선 후는 역률이 100%니까 1. 개선 전은 역률이 80%였죠. 그래서 0.8의 제곱 P1. 요 계산하면 0.64 P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의 0.64배, 즉
6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64%가 되겠습니다. 64%. 다음 문제입니다. 나합격 전기기사 실기 2013년 2회 16번 등등등. 굉장히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조명 문제지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실내 작업장의 크기는 가로 12m, 높이 8m, 세로 18m이다. 이 공간에 광속이 3600 루멘의 형광등 32W 2등용을 사용하여 균일조도 200 룩스를 확보하려 한다. 필요한 등기구 수를 계산하시오. 단 조명률은 0.5, 관광 보상률은 1.3이다. 자, 조명 문제예요. 조명 문제에서는 펀데스 이용해야지요. 펀데스. 즐거우면 죽는다. 전기기사 실기 준비하실 때 즐겁게 놀면 합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등기구수 n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구수 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fu 넘어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fu 분의 DES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하나씩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 볼게요. D는 뭐죠? 감광 보상률 1.3. E는 조도 200 룩스. 그 다음에 S는 면적이죠. 면적은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적용을 해야지요. 나누기. F가 광속인데 이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어요. 자, 광속을 3600 루멘의 형광등을 줬어요. 형광등. 근데 형광등은 램프란 말이죠. 그죠? 램프. 그래서 램프 한 개에 3600 루멘이다. 그런데 등기구는 32W 2등용이다. 자, 즉 등기구 두 개가 요렇게 있는 등기구, 형광등 두 개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등기구에 이 형광등 하나가 3600 루멘이다 하면은 이 식에다가 2를 나눠줘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형광등, 이 등이 이제 등기구를 의미한다면 전체가 3600 루멘이다 하면 그냥 여기다가 이제 3600만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형광등이 이 등기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그런데 형광등, 이게 램프기 때문에 한 개의 요 한 개의 형광등이 3600 루멘이다. 그래서 전체 광속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이제 등기구 하나의 광속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전체로 봐서는 2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등기구 형광등 한 개의 광속으로 보면. 그런데 이 문제는 전체 등기구의 광속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여기 문제에서 형광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형광등기구 이렇게 줬으면 저희 수험생님들이 헷갈리지 않고 모두 정답을 맞추셨을 건데 형광등 이래서 여기다가 2를 나누셔서 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거를 이제 형광등기구라고 보고 정리해 보면 여기다가 3600 루멘의 광속이 적용되고요. 조명률은 0.5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31.2 나오네요. 31.2. 근데 등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는 거지 1.5개, 1.7개 이렇게 세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소수점 아래에 절상입니다. 예, 등기후 계산할 땐 31.1이 나와도 절상해서 32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2등이다. 32개 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 나합격 전기기사 실기 2013년도 3회 11번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시퀀스 문제예요. 정역 운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F는 정회전용, R은 역회전용 전자접촉기다. 예. 그리고 정회전을 하다가 역회전을 하려면 전동기를 정지시킨 후 역회전, 역회전을 하다가 정회전을 하려면 전동기를 정지시킨 후 정회전.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연동으로 나왔어요. 그죠? 예, 요 얘기는 이제 연동하지 마라. 온오프 스위치를 연동하지 마라. 예, 요런 뜻이 되겠고요. 정회전 시의 정회전 전용 램프는 W. 예, 정회전 전용 램프는 W. 역회전 시의 역회전 전용 역회전용 램프는 Y. W는 뭐 화이트 램프, Y는 뭐 옐로우 램프 이렇게 되겠죠. 정지 시에는 정지용 램프 G, 예, G는 뭐 그린 램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부하 시에는 전동기가 정지되고 정회전용 램프와 역회전용 램프는 소등되며 정지 시의 램프만 점등되도록 한다. 스위치는 푸시버튼 온용 2개를 사용하고 전자접촉기의 보조 이접점은 FA 1개. 그러니까 보조 접점이죠. 보조 접점. 그 다음에 RA 1개, 비접점은 FB 2개, RA 2개를 사용한다. 즉 전자접촉기의 보조 접점 A 접점은 1개. A 접점은 1개, B 접점, 요거 A 접점입니다. A 접점은 1개, B 접점은 2개를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렇게. 예. 자, 이 회로의 동작을 한번 보면 요렇게 동작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요것도 여기 주회로를 그리는 것도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자, 주회로 역 방향으로 이제 할 때는 2개의 결선을 바꿔주죠. 즉 L1이 이렇게 들어갔죠. L2가 이렇게 들어가고 L3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정방향이라고 하면 역방향은 L1을 여기다 결선하고 L3를 여기다 결선하면, 즉 2개의 회로를 바꿔서 결선하면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선하는 거는 뭐 암기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방향 이렇게 해서 L1, L2, L3 이렇게 그냥 누시면 정방향이 되고, 이게 정방향, 그래서 정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역방향은 L1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네. L2는 쭉 들어가고요. L2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지요. L2는. L3는 이쪽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전원선을 바꿔서 결선해 주면 회전 방향은 바뀝니다. 요게 이제 주회로였고요. 여기 보조 회로 보면 F가 정방향, R이 역방향이네요. 자, 얘를 눌러요. 그러면 신호는 쭉 가서 F, 얘가 동작을 하지요.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얘는 정방향, 시계 방향이 정방향이라고 할게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겠죠. 요거 회전할 때 얘가 B접점, F B접점, 얘가 동작을 해서 회로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럼 얘가 불이 꺼지고 얘가 불이 들어올 거예요. 얘도 동작하겠죠. 회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동작하고 있을 때, 즉 시계 방향으로 동작을 할 때 얘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에 비접점이 회로를 분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 방향으로는 회전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쇼트지요. 쇼트. 단락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그 자기 유지 접점이죠. 얘가 이렇게 유지가 돼서 얘 손을 떼도 이렇게 계속 정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겠지요. 여기서 이제 나는 역방향으로 또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얘를 눌러서 회로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러면 신호가 끊기겠죠? 신호가 끊겨요. 그러면 복귀하고 얘도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때 얘를 손을 띄고 연결을 해주고 나서 얘를 누릅니다. 그럼 얘도 떨어지고 여기 얘 누르기 전에 얘 떨어지고 모터는 정지하고 요번에는 얘를 눌러요. 그럼 얘가 붙겠죠. 얘가 붙으면 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쭉 가서 얘가 이제 여자가 돼서 회전을 하고 옐로우 램프 불 들어오고 여기서 얘가 떨어져서 회로를 분리시켜줘서 GL 램프는 소등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다가 여기에 THR 이거 열동 계정기죠. 그죠? 뭐 과전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동작해서 회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얘네가 복귀하고 정지하겠죠. 전동기는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력 회로, 시퀀스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접점 좀 알아갈까요? 이 접점 뭐라고 하지요? 이 접점 자기 유지 접점,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하고, 요거 뭐라고 하지요? 인터록 접점이라고 하지요. 인터록 접점.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권상 하중이 80톤, 권상 속도가 2m/min, 분당 2m씩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권상기용 전동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단 효율은 70%로 한다. 요 문제도 비슷한 문제들이 기출문제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유사한 문제가 15년 2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풀어보면 권산기용 전동기 용량 구하는 문제예요. 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6.12의 효율 곱하기 하중 곱하기 권상 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중은 톤 단위의 하중이고요. 여기 권상 속도는 분당 속도예요. 분당 속도. 분당 속도일 때는 6.12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초당 속도로 들어갔다. 그 6.12 대신 여기 분자에 9.8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얘는 이제 분당 속도니까 이 공식으로 해서 권상하중 80톤, 80톤 곱하기 권상 속도 2m/min 나누기 6.12의 효율이 70%니까 0.7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37.35 킬로와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 기출문제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나합격 전기기사 실기 2017년도 2회 5번과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1시간에 18m 세제곱으로 솟아나는 지하수를 5m의 높이에 배수하고자 한다. 이때 5kW의 전동기를 사용한다면 매 시간당 몇 분씩 운전하면 되는지 계산하시오. 단 펌프의 효율은 75%로 하고 여유율은 1.1로 한다.
자, 요 문제는 펌프용 전동기 관련된 문제죠. 펌프용 전동기에서 18m 세제곱의 물을 양수하려면 1시간에 몇 분씩 운전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 펌프용 전동기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펌프용 전동기 용량 구하는 공식은 6.12 효율 분의 QHK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Q가 이제 양수량인데, 양수량 요 단위가 뭐냐면 미터 세제곱 퍼 미닛입니다. 미닛. 그러니까 이만큼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m 세제곱 퍼 미닛이다. 그러면 1분에 18m 세제곱의 물을 양수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거 요 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선 요 양수량을 우선 구해야 돼요. 양수량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선 양수량 Q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HK는 넘어가면 나눠줘야지요. 그리고 6.12 곱하기 효율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6.12 곱하기 효율.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이 공식의 단위는 킬로와트 공식이에요. 그래서 전동기 용량 5kW를 그냥 5kW 이렇게 적용합니다. 6.12에 효율이 75%, 0.75 나누기 양정이 5m, 5m 곱하기 K가 여유율이죠. 1.1. 요렇게 하면 얘가 4.17 나오네요. 4.17. 4.17. 얘가 뭐지요? 양수량 미터 세제곱 퍼 미닛. 분당 양수량입니다. 분당 양수량. 자, 여기서 구하는 게 뭐라고요? 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17은 분당 미터 세제곱이 뭐예요? 여기 미터 세제곱 줬지요, 그죠? 얘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미터 세제곱. 그 우리 얘 구하는 거니까 얘랑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자리 바꾸면 분은 4.17분의 1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32분이 되겠습니다. 4.32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나합격 전기기사 실기 2020년 3회 11번 등등등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등등이란 얘기는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보면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MVA 기준 2.34%일 때 154kV 모선에서 본 삼상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자, 단락전류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죠?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로 구하죠. 근데 문제에서 전격전류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전격전류 어떻게 구하죠? 삼상이니까 루트 3V분의 P. 여기서 P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한 기준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공식으로 해서 적용해서 구하면,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2.34%래요. 2.34%에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분의 전압은 154kV네요. 154kV니까 10의 3승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용량은 100메가볼트 기준 용량이 되겠죠. 메가니까 10의 6승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암페어 단위예요. 그죠? 암페어 단위.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 암페어 단위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6.02 킬로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락전류 16.02 킬로 암페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로 부분이죠. 땡땡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여기 평상시 점검해서 일상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풀어보지 않으면 맞히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 내용은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곳이 제2조에 일상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거 많이들 틀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여기서 얘 가로 쳐놓고 그 다음에 얘 가로 쳐놓고 얘 가로가 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고르는 건데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뭐 이것까지 다 보면서 이거 암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사 문제긴 한데 맞히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내면은 맞히기 힘들죠.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다 해서 요거 뭐 20일 그 다음에 요거 월 3회 월 6회 요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필기 문제죠. 여기 작용 인덕턴스 작용 정정 용량에 관련된 내용인데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430mm 제곱 ACSR의 반지름이 14.6mm이고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완전 연가된 삼상 154kV 송전선로가 있다. 단도체로 간주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보면 등가 성간거리를 계산하시오. 여러분들 가물가물 하시죠, 그죠? 근데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등가 성간거리 3루트 D1 곱하기 D2 곱하기 D3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가 성간거리 구하는데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3 라고 두면 D1은 얼마예요? 8.5mm 고요 곱하기 D2도 8.5 그 다음에 D3는 8.5가 두 번 더해졌네요. 그래서 곱하기 2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요때 등가성간거리는 10.71mm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등가 성간거리는 10.71mm다. 예, 요 정도는 여러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떠셨나요? 예. 자, 가로 2번 볼게요. 가로 2번. 작용 인덕턴스를 계산하시오. 작용 인덕턴스. 여러분 공식 기억하고 계시나요? 전력공학에서 했었죠?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 여기서 R이 그 도체의 반지름이 되고 D가 성간거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R 대신 여기 반지름 줬어요. 그죠? 단위가 밀리미터네요. 그러면 1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등가 성간거리 아까 전에 몇 나왔죠? 10.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71 미터네요. 예, 그 미터 단위로 구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10.71 예.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1.37 단위는 요 밑에다 할까요? 1.37 단위는 밀리헨리 퍼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37이다. 자, 요 문제도 솔직히 이거 지금까지 암기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어쨌든 2번은 이렇게 되고요. 3번 작용 정정 용량입니다. 작용 정정 용량 요것도 공식 알아야죠. 그죠? 로그 R분의 D에 0.02413 요게 전력공학에서 우리 정정 용량 배울 때 썼던 공식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아래다가 1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 마이너스 3승은 여기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승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등가 성간거리 10.71 나왔죠.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0.00842.105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 보면 단도체 기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소수점 이하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여기서 반올림 하는데 여기 2네요. 그러면 그냥 0.0084 단위는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0.0084. 이 문제는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 요거 숫자까지 다 암기를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필기 보신 지 좀 시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요 숫자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맞히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Y결선 회로와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 Y결선에서 RA는 2옴, RB도 2옴, RC는 6옴. 이렇게 좋네요. 가로 1번 보면 RAB 값을 구해라. 요 문제는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지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할 때 그때 저항값을 변환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요것도 공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필기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기 좀 힘든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자, 우선 RAB 공식은 이래요. RAB랑 마주보고 있는 요거 RC가 분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A, RB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RB, RC 곱해주고요. RC, RA를 곱해줍니다. 예, 이렇게 다 곱해준 걸 더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RAB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RAB RC가 6옴 분의 A랑 B랑 곱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BC랑 2 곱하기 6이겠네요. 6. 그 다음에 CA 그럼 6 곱하기 2. 네. 요거 계산하면 여기가 4 12 12 해서 6분의 28이 되겠네요. 6분의 28. 얘가 계산하면 4.67 나와요. 4.67. 4.67 옴이 RAB가 되고요. RBC도 마찬가지예요. RBC는 마주보고 있는 게 여기죠? RA네요. 그러면 2분의 분자는 똑같습니다. 28 하면 이제 뭐예요? 14 나오네요. 14. RCA 남았죠. RCA. 얘도 마찬가지예요. RCA 마주보고 있는 게 RB네요. RB. 그러니까 RB는 2옴 분의 분자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얘도 역시 똑같이 14옴 나오네요. 그래서 RAB는 4.67옴. 그 다음에 RBC는 14옴. 그 다음에 RCA도 14옴. 이 문제 맞히신 분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 공식을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좋습니다. 요런 문제 나왔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선을 가설하여 전주에 가해진 수평장력 1000kg을 지지하고자 한다. 4mm 철선을 지선으로 사용한다면 몇 가닥으로 하면 되는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4mm 철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은 440kg으로 하고 안전율은 3이다. 자, 요 문제 기출문제에서 못 봤어요. 그죠? 전기 기사에서는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주예요. 요 전주에 이쪽으로 1000kg의 하중이 작용을 한대요. 이 1000kg의 하중을 이 지선이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선은 한 가닥에 440kg의 하중을 견딘다는 얘기죠. 이 440kg의 하중을 견디는 이 4mm 철선이 몇 가닥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1000kg의 하중이 걸리면 반대쪽으로 1000kg 하중으로 당기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견디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1000kg의 하중을 작용시키면 돼요. 이 지선이. 그래서 이 수직으로 1000kg을 만드는 요 빗변의 크기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면은 여기도 직각이죠. 그죠? 직각. 그러면 여기가 30도면 직각은 9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60도. 그러면 사인 세타로 여기를 사이각으로 두고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가 60도죠? 60도는 지선분의 100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지선 구하는 거죠. 지선. 그래서 지선은 사인 60도면은 몇이죠? 2분의 루트 3인가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분의 1분의 1000.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000이 되겠네요. 루트 3분의 2000. 요거 계산하면 몇 나오죠?
예, 얘가 1154.7 나오네요. 1154.7.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1154.7의 하중을 견디면 이쪽으로 10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우선 전선 한 가닥이 440kg을 견딘대요. 그러면 1154.7에다가 440을 나누면 몇 가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뭘 줬냐면 안전율이 3이랍니다. 안전율. 3배 안전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7.87 가닥이 되겠죠. 가닥. 근데 우리 가닥을 구할 때 7.87 가닥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7.87이면은 8가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8가닥. 이것도 역시 우리 조명에서 등수 구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얘도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에서 절상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8가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풀어보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째 문제입니다.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서지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10개년도, 15개년도 안에는 기출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거 서지 흡수기라고 적으신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지 보호장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지 보호장치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을 관련 법규에 의한 내용으로 채우시오.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요거는 전력기술관리법 공사감리 12조 공사감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감리업자 등은 소속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의 감리원의 배치에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고장보호는 일반적으로 기본 절연의 고장에 의한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고장보호 기준 2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신규 문제인데요. 한국전기설비규정 113.2 감전에 대한 보호에 고장보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3개 중에서 2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요. 그죠? 그 많은 전기설비 규정을 저희가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기출문제 나와 있는 내용 정도, 그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맞히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요런 문제도 나왔어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다음 그림 기호는 일반 옥내 배선의 전등, 전력, 통신, 재방지, 필해 설비 등의 배선 기기 및 부착 위치, 부착 방법을 표시하는 도면에 사용하는 그림 기호이다. 각 그림 기호의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자, 요 문제도 기출문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답을 적기가 쉽진 않으셨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생긴 기호가 얘는 누전 경보기가 되겠고요. 네, 여기 이제 G 있는 게 누전 경보기. F가 누전 화재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배선 차단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 뭐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2회 전기기사 실기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풀면서도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냥 화가 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풀으라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틀리라고 출제를 한 건지. 그리고 고민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의 문제들은 그냥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필기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우리 필기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공부했다고 해도 우리 실기 공부하면서 그 필기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또 부분에서도 좀 많이 화가 좀 나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배점도 컸어요. 이게 진짜 공부하신 분들 붙으라고 내는 시험인지 아니면 진짜 떨어지라고 내는 시험인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시험을 저는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좀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 기출문제를 봐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회차들이 있어요. 요번 시기가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험에서는 요 정도보다는 좀 더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설렁설렁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론도 꺼내서 배우고, 그리고 암기할 거는 확실히 암기해 두고,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해서 요번에 많이 실망하신 수험생님들 많으실 건데요. 시험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한 3달 정도 있으면 또 3회차 실기 시험이 있으니까요.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달려보자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